안녕하세요. 자연이 주는 놀라운 선물 6가지 특별한 약초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위나무, 아주까리, 애기똥풀, 앵초, 양모밀, 그리고 어저기까지 이 식물들이 각기 지닌 독특한 효능과 명확한 특징, 그리고 우리의 정원에 심어졌을 때 발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정원수로서의 가치까지 모든 측면을 매우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상외로 흔하게 발견할 수 있거나 혹은 아직은 이름조차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다채로운 식물들이 우리 인간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에 과연 어떤 긍정적이고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하며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식물은 바로 아가위나무입니다. 아가위나무는 분류학적으로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성 작은 키 나무로 그 소박하면서도 단단한 모습에서 우리에게 왠지 모를 친근감과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2m에서 3m 정도의 적당한 높이로 자라며 성장기 어린 가지에는 부드러운 잔털이 보이고 1cm에서 2cm 길이의 날카롭지만 단정한 가시가 규칙적으로 돋아나 있는 것이 물리적인 특징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에서 5월 사이에 잎이 풍성하게 피어나면서 동시에 순백색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무리지어 피워냅니다. 이 꽃들은 정원의 경관을 한층 더 우아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름을 지나 가을이 다가오면 꽃이 진 자리에는 둥글고 탐스러운 형태의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이 매혹적인 열매가 바로 아가위나무의 약효와 미적 가치를 동시에 품고 있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이 아가위나무의 열매를 산사라는 이름으로 귀하게 사용하며 예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소화 기능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약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아가위나무는 현대인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 속이 더부룩한 증상 등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문원이나 민간요법 기록에서는 똥뱃살을 빼주는 혈관, 청소부라는 매우 흥미롭고 직관적인 별칭이 언급될 정도로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는 아가위나무가 단순한 소화제 역할을 넘어 전반적인 신체 대사 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원수로서의 아가위나무는 그 강인한 생명력과 뛰어난 적응력이 단연 돋보입니다. 척박한 자갈이 섞인 밭이나 거친 개간지에서도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며 혹독한 추위와 바닷가 특유의 거센 바닷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탁월한 저항력을 자랑합니다. 햇빛을 매우 좋아하는 양지 식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햇볕을 받을 수 있는 양지, 바른 곳에 심으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토양 조건으로는 모래가 비교적 많고 진흙 성분이 적은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잘 자라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꽃과 먹음직스러운 열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까지 두루 겸비한 아가위나무는 우리의 정원을 더욱 다채롭고 활기차게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가위나무는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모습으로 정원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식물은 바로 아주까리입니다. 아주까리는 대극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 식물로 그 기원은 따뜻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m에서 2.4m까지 매우 크게 자라는 키 큰 식물이며 시원하고 큼직한 손바닥 모양의 잎이 마치 부채처럼 5개에서 11개로 깊게 갈라져 있어 시각적으로도 매우 독특하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아주까리의 씨앗은 타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짙은 갈색 점이 불규칙하게 박혀 있어 시각적으로도 흥미로운데 바로 이 씨앗이 아주까리의 가장 핵심적인 약효 성분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약에서는 아주까리를 피마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그 잎은 피마엽, 그리고 씨앗에서 정성껏 짜낸 기름은 피마유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됩니다. 아주까리는 특히 강력한 통변 효과가 매우 뛰어나 만성 변비 해소에 빠른 효력을 보이는 것으로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내 수분 대사 장애로 인한 부종, 피부에 발생하는 종기, 옴, 버짐, 고질적인 악창, 그리고 경부 림프 저렴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 및 완화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아주까리 잎은 탁월한 항염 및 항암 작용을 겸비하고 있어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몸속의 고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유익하며 방광 기능 개선, 체내 부종 완화, 그리고 장 건강을 통한 변비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주까리를 정원에서 재배할 때는 따뜻한 기후 조건을 매우 선호하므로 늦서리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후인 5월 초에서 6월 초 사이에 씨앗을 심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파종하기 전에 씨앗을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미리 담가두면 씨앗의 껍질이 부드러워져 발화율을 현저히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토양 조건은 배수가 매우 잘 되면서도 영양분이 풍부한 비옥한 토양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잘 자라며 토양의 pH는 6.0에서 7.0 사이가 아주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을이 깊어지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경에 씨앗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까리에는 사용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 치명적인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씨앗에는 리신이라는 강력한 독성 단백질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어 성인 기준 약 20알 정도만 섭취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잎과 씨앗 모두 독성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온에서 충분히 삶아서 독성 성분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임산부나 설사 기운이 있는 사람은 아주까리 복용을 절대적으로 금해야 합니다. 이처럼 아주까리는 약효가 매우 뛰어나지만 동시에 강력한 독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용 및 섭취 시에는 반드시 각별한 주의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애기똥풀입니다. 애기똥풀은 분류학적으로 양귀비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풀로 그 이름만큼이나 매우 독특하고 재미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식물의 줄기를 꺾어보면 마치 마법처럼 선명한 노란색 액체가 줄기 단면에서 스며 나오는데 이 액체의 색깔과 흐르는 모양이 마치 아기의 묽은 변과 닮았다고 하여 애기똥풀이라는 친근하면서도 직관적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식물의 키는 30cm에서 80cm 정도 자라며 잎은 마치 깃털처럼 깊게 갈라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한약명으로는 백굴채라고 불리며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다양한 약효를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민간요법 및 한방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애기똥풀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화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반적인 위장 건강을 개선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촉진하여 몸속 노폐물 제거와 신진대사 증진에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면역력을 강화하여 외부 침입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습진, 종기, 무좀, 사마귀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의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도 기관지염 예방, 통증을 완화하는 진통작용, 그리고 여성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등 여성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애기똥풀을 정원에서 재배할 때는 배수가 매우 잘 되면서도 햇빛이 충분히 드는 양지 바른 곳을 선호합니다. 씨앗을 봄 또는 가을에 뿌려 재배하며 성장 기간 동안 꾸준히 적절한 양의 물을 공급하되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습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기똥풀 역시 약효만큼이나 중요한 주의사항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애기똥풀은 기본적으로 독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심각한 위경련, 위장마비, 그리고 소화기관 점막의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식물로 공식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애기 똥풀을 약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정해진 용량과 올바른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섣부른 자가 진단이나 과도한 섭취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만나볼 식물은 봄의 정취를 가득 담은 전령사, 아름다운 앵초입니다. 앵초는 앵초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 기운이 땅을 녹일 무렵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순백의 흰색부터 화사한 노란색, 사랑스러운 분홍색, 신비로운 보라색, 그리고 청량한 파란색까지 실로 다채롭고 영롱한 색상의 꽃잎을 자랑하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깊은 사랑을 받습니다. 앵초의 꽃말은 첫사랑과 젊음으로 그 순수하고 활기찬 이미지와 매우 잘 어울리며 보는 이들에게 설렘과 생기를 안겨줍니다. 앵초는 그저 아름다운 꽃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약용으로도 소중하게 사용되어 온 귀한 식물입니다. 특히 앵초의 뿌리 부분에는 사포닌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기관지염이나 감기 등에 걸렸을 때 가래를 사귀고 배출을 돕는 거담제 역할을 하여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경통, 류머티즘, 그리고 요산, 침착으로 인한 관절염 등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에도 보조적인 치료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앵초를 정원에서 재배할 때는 습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배수가 매우 잘 되는 토양 환경을 선호하며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보다는 부분적으로 그늘이 지는 반음지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잘 자랍니다.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습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시든 꽃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해주면 식물이 에너지를 아껴 추가적인 꽃망울을 올리는데 집중할 수 있어 더욱 오랜 기간 아름다운 꽃을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번식은 씨앗을 파종하거나 포기 나누기 방법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원수로서의 앵초는 그 뛰어난 적응력과 비교적 손쉬운 관리 덕분에 초보 가드너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특별한 전문 지식 없이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며 봄철부터 초여름까지 이어지는 긴 개화 기간 덕분에 정원에 끊임없이 생기와 밝음을 더해줍니다. 다양한 색상의 앵초를 여러 개 함께 심어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꽃밭을 조성하거나 다른 관목이나 다년생 식물들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아늑하고 평화로운 정원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앵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정원 식물이지만 여기에 약용으로서의 귀중한 가치까지 겸비하고 있어 우리에게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앵초의 다채로운 아름다움과 숨겨진 효능은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건강을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식물은 독특하면서도 인상적인 향이 특징인 양모밀입니다. 양모밀은 분류학적으로 300촉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그 잎에서 생선, 비린내와 유사한 매우 독특한 향이 난다는 특징 때문에 어성초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이름은 양모밀의 독특한 향을 직관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식물의 키는 20cm에서 50cm 정도 자라며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이 약효가 매우 뛰어나 오랫동안 민간 및 한방에서 귀하게 사용되어 온 식물입니다. 한약명 또한 어성초입니다. 양모밀은 강력한 항균 및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세균 감염과 염증성 질환을 억제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폐렴, 기관지염 등 호흡기 계통의 질환 치료에 예로부터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해독 작용을 촉진하여 몸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세포의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항돌연변이 작용,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촉진하는 효능,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효능까지 겸비하고 있어 우리 몸의 전반적인 해독 과정과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뇨 작용을 통해 체내 불필요한 수분 배출을 돕고 습진, 치질, 요도염 등 비뇨기계 및 피부 질환에 효과를 보이며
통증을 완화하는 진통작용, 출혈을 먹게 하는 지혈작용 등 실로 다재다능한 약효를 지닌 귀한 약초입니다. 양모미를 정원이나 텃밭에서 재배할 때는 습기가 적당히 있으면서도 직사광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보다는 약간 반그늘진 환경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잘 자랍니다. 햇볕이 너무 강하면 잎이 타거나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을철에 뿌리줄기를 잘라 심는 방법으로 쉽게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모밀 역시 섭취 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양모밀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만약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평소 몸이 찬 사람은 섭취 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양모밀을 적절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이 독특한 약초는 우리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약재로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모밀은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식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알아볼 식물은 바로 어저귀입니다. 어저귀는 분류학적으로 9과에 속하는 한 해살이 풀로 그 기원은 따뜻한 인도에 두고 있는 귀화 식물입니다. 식물의 키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5m까지 꽤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유래가 전해지는데 어저귀의 줄기를 밟으면 마치 어적어적 소리가 난다고 하여 어저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잎은 마치 둥근 심장형처럼 생겨서 시각적으로도 독특하고 친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어저귀의 씨앗을 경마실이라는 이름으로 귀하게 사용하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효능 때문에 예로부터 민간요법 및 한방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어저귀는 탁월한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시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감기, 두통, 설사, 신경통, 위염, 장염 등 다양한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눈을 밝게 해주는 효능도 가지고 있어 예로부터 눈 건강에 좋은 약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어저귀를 정원이나 텃밭에서 재배할 때는 적당한 습기가 유지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씨앗을 밭에 직접 뿌리는 방식으로 손쉽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어저귀는 약용으로서의 가치 외에도 다양한 산업적 용도로도 활용되어 온 매우 유용한 식물입니다. 어저귀 줄기에서 얻어지는 섬유는 질기고 튼튼하여 과거에는 마대나 로프를 만드는데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섬유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는 종이의 원료로 재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씨앗은 말씀드린 대로 한약재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어저귀는 식물의 모든 부분이 버릴 것이 없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식물로 우리 인류의 삶의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어저귀는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서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어 현대에도 그 가치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위나무, 아주까리, 애기똥풀, 앵초, 양모밀, 그리고 어저귀까지 이 6가지 특별하고 소중한 약초들의 세계를 깊이 있고 상세하게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들 식물은 각기 다른 생김새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이로운 다양한 효능들을 공통적으로 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 중 일부 식물들은 강력한 독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충분한 이해, 그리고 세심한 주의를 바탕으로 이 식물들을 현명하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자연이 우리에게 베푼 귀하고 소중한 선물들을 우리는 더욱 가치 있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 약초를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통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연의 무한한 지혜와 건강한 활력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